안녕하세요. 주얼리 디자이너 슬심이입니다. 오늘은 좀 사심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비즈타민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저희 비즈타민을 통해서 익숙한 일상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해보심으로써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인데요. 그러다 문득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 비즈나 원석을 통해서 주얼리를 제작하는 그런 일상이 익숙한 일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에게 새로움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새로움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비즈라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자재를 활용을 해서 아트북을 제작하는 워크숍에 참여를 해봤었거든요. 벌써 2달 전이에요. 10월에 이제 그 워크숍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엔 이제 주얼리가 아닌 비즈로서 제가 항상 익숙하게 손으로 만들던 그런 자재들로 아트북을 만들어 본 거죠. 그 자체로 너무나 이제 새로운 경험을 제가 시도를 한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저의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아트북 만드는 워크숍을 신청했는데 그 첫 번째 수업 들어가는 날이에요. 선생님이 주신 과제로 그 조건에 들 수 있는 아이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무채색인 아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아이, 형태가 좀 특이한 아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캐스팅부터 금속부 자재, 크리스탈, 스톤, 비즈, 원석, 자개 종류별로 최대한 그래도 첫 시간이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서 다 챙겨봤는데 과연 내일 이렇게 준비한 아이들로 선생님이 또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아트북 만들자 2번째 지금 워크숍 가는 길이에요. 그림으로 예를 들면은 머릿속에 있는 구상하던 것들을 스케치하는 단계여서 뭔가 외형적으로 내가 어떤 아트북을 만들게 되겠구나가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이라는 생각이 돼서 정말 기대에 가득 가는 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슬림에 대해서 상상해 본 것은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본인한테는 지루한 기술일 수도 있지만 이 지루한 기술을 써서 어떤 것까지 새롭게 해볼 수 있는가를 탐색해봤으면 좋겠어서 나한테는 조금 새로운 소재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싶어서 가져와 달라고 했고요. 작은 보드 있잖아요. 그 보드가 만약에 책의 표지라고 상상하시고 이 표지를 그 어떤 인쇄가 없이 내가 가지고 온 부자재만으로 거기를 표지화할 수 있는가? 무언가로 가득 차는 것이 최고. 두 번째는 비즈가 가진 특성을 여기에서는 적용을 안 해보는 거. 엄청 어렵네. 형상화적으로는 저는 이것도 되게 맞아요. 많이 물러나신 거예요. 했는데 근데 여기가 더 물러나 보라는 선생님. 그쵸. 그래서 꽃의 어떤 일부만 내가 여기서 강하게 보여주겠어. 근데 그게 꽃으로 보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수업을 다녀오고 잠시 쉬고 지금 사무실에 다시 나갔어요. 왜냐면 내일 첫 번째 아트북을 하나 완성을 할 건데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하던 거를 다 완성을 못해서 완성을 해서 가야 하기도 하고 좀 더 완성도 있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미리 준비했던 자재들로 이제 그걸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자재가 다양하게 딱 한 곳에 모아져 있는 이제 사무실로 와서 나머지 작업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만족스러운 준비물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작업을 해보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만들되 평소에 제가 접근하지 않던 방식으로 무언가를 표현해보도록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 제가 써오던 그런 접근 방식을 계속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갇혀있는 틀을 깨라, 고정관념을 깨라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19년이란 시간 동안 나한테 고착되어 있는 방식과 접근과 조합들이 그냥 내가 만든 그 나의 틀에 내가 지금 갇혀서 그걸 깨는 게 지금 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하기도 한데 약간 이런 도전적인 것들이 또 되게 에너지를 또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게 있네요. 뭔가 안 해본 거를 내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런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빚으로 여태까지 19년 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많은 작업을 했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나 익숙한 빚이라는 자재들로 또 다르게 내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건 또 굉장히 설레이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아트북. 원래 하나 만드는 건데 뭔가 도전적으로 해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2권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어제 작업에서 느낀 게 어제 막 사무실에서 재료가 엄청 다양하고 많은 곳에서 해야지 내가 무언가 생각하는 거를 구현해내기가 더 쉽겠구나 생각을 해서 어제 사무실에서 진짜 4시간을 계속 막 자재 찾고 붙이고 뗐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했는데 도저히 길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얻은 거 없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집에 왔죠? 근데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완성을 해서 가야겠다 싶어서 또 집에 와서 12시부터 집에 있는 자재들도 막 꺼내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근데 자재들은 사무실보다 훨씬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환경의 자재로 어떻게든 그냥 완성을 하자 이러고서 사무실에서 나올 때도 자재를 안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집에 와서 그렇게 약간 제한된 환경을 만들어서 하니까 뭔가 잘 풀리는 거예요. 좀 더 집중이 되고 좀 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구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더 뭔가 길이 더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되게 신기했어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아, 이게 무조건 내가 뭔가 넘치는 환경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또 깨달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소스가 나한테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느꼈을 때 다른 사람이 없는 걸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영상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튜브가 됐든 유튜브를 위해서 찍은 거가 됐든 수업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됐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기록하지 않는 거를 엄청 염두에 두고 다 찍어 놓으시는 분이니까 생각보다 그 모든 게 다 소스일 수 있는 거죠. 또 플립북을 만들어 볼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상이라는 아주 지금 가장 고퀄리티의 매체를 인쇄와 책과 플립북이라는 제일 기초적이고 아날로그한 걸로 한번 구현해 봤는데 저번 주에 했던 책이 이 안에 있어서 서로 뭔가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보면 재밌을 거라는 거죠. 저번에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고 찍는 과정에 대한 아주 아날로그하게 넘어가는 플립북이 이걸로 써도 구현할 수 있어요 라는 느낌을 주면 좋으니까 아트북 만들기 마지막 수업 날이에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3번째 아트북을 만드는 시간인데 저 마지막 아트북 수업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워크숍은 독립서점인 유어마인드라는 곳에서 진행을 한 워크숍이었어요. 아트북을 만들자라는 워크숍이었는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또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겼잖아요. 바로 독립서점에 저의 아트북을 입고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비즈타민 슬심이기도 하지만 아트북의 작가인 슬심이로 꿈을 이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꿈이 또 생기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 워크숍을 제가 무작정 신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아트북을 만들자라는 소개 글을 보는데 소개하는 그 피드에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은 분이라는 거에 제가 부합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림이 모아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진을 모으는 사람도 아니고 글을 모으는 사람도 아닌데 무언가 그런 시각적인 자료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서 내가 이 워크숍을 들어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걱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각적인 자료 뭐 없지만 내가 디자인한 주얼리들을 찍어서 그거를 시각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들어도 되는 이유를 만들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두 번째 아트북을 만들 때 이제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계속 남아있는데 선생님이 이슬님은 남들이 없는 걸 갖고 있다. 바로 영상이라는 소스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걸 듣고 약간 벙한 느낌이었어요. 영상도 그래 소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 나는 나한테 많이 남아있는 유튜브 영상이든 일상에서의 찍는 그런 기록들 같은 것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소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 발상의 전환을 알려주신 선생님이 너무 대단해 보였고 너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깨우친 이제 작업물로 선생님이 제안해주신 이제 아트북은 플립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영상을 또 다른 움직임인 플립북이라는 결과물로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저에게 이제 익숙했던 비즈들을, 익숙했던 영상들을 이렇게 새로운 결과물로 만들어 본다는 게 정말 되게 벅차고 뜻깊은 진짜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 경험을 지금 하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꿈도 꿀 수 없었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도 깨닫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참여를 했던 이 새로운 경험이 정말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도 저처럼 망설이고 고민도 많이 하고 주저하고 했던 그런 일이 있다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진짜 해야겠다, 저질러 봐야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바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새로운 경험을 내가 직접 발을 내딛는 게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꿈꿔왔던 거고 이 경험이 나에게 앞으로 소중한 경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저의 익숙한 일상에서 제가 새로움을 찾는 방법? 그 경험을 한번 공유하고 싶었어요. 슬심이는 일상에서 새로움을 어떻게 경험하나?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